내비가 알려주지 않는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9월부터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은 물론이고 버스 전용 차로와 비긴급 구급차까지 단속에 걸리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전국 주요 교차로 883곳과 다발 구간을 집중 단속하며 이제는 AI 드론과 암행 순찰차까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과 생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앵커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 단속의 핵심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생활 속 운전 습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전을 오래 해오신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젊을 땐 몰라도 이제는 신호 잘 지키고 속도도 줄여서 천천히 다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위반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행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거나 유턴 표시가 헷갈려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바꾸면 그 순간이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저 건 급해서 어쩔 수 없었구나 하고 넘어가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9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기계와 영상이 모든 걸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단속을 강화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년 교통사고의 40% 가까이가 바로 이런 사소한 위반에서 시작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무리한 유턴이 단순히 조금 얌체 같은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뒷차와의 접촉사고, 보행자 사고, 심지어는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경찰도 그동안 사고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 결국 이런 작은 위반들을 뿌리 뽑아야 교통 사망사고 자체가 줄어든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특히 시니어 운전자분들은 운전 경력이 길다 보니 나는 큰 사고 없이 잘 다녔으니 앞으로도 괜찮다 하고 안심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로 환경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차도 많아졌고 도로 위에 이륜차와 택배차, 전동 킥보드까지 섞여 다니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보다도 오히려 경력이 많은 어르신 운전자분들이 단속에 걸리기 쉬운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예전 습관대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행동이 이제는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속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출퇴근 시간 위주로 단속을 했지만 지금은 주말과 심야까지도 단속을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한적할 때 운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괜찮겠지 하고 차선을 바꾸거나 꼬리물기를 했다가 걸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경찰관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AI 드론이나 무인 카메라가 상시로 감시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늘 위에서도 차량 번호판을 읽어내고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이제는 무섭다, 운전대를 놔야 하나 하고 걱정부터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몇 가지만 딱 지켜주시면 불필요한 과태료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9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단속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고 더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9월부터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할 단속 항목은 바로 끼어들기입니다. 어르신 운전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사실 이 끼어들기에서 나옵니다.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우회전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미 차선은 끝나 있고 어쩔 수 없이 방향등을 켜고 급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있지요.
뒷차에서는 빵빵하고 경적을 울리지만 운전자는 에이, 어쩔 수 없었잖아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상황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실선 구간에서의 진입은 물론이고 무리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올리며 다른 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까지도 모두 끼어들기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시범 단속을 했더니 단 1시간 만에 85대나 되는 차량이 끼어들기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하나같이 아니, 그럼 어디서 끼어들라는 말입니까? 라고 항의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답은 분명합니다. 이미 줄을 서 있는 차량들이 줄곧 기다리고 있는데 맨 뒤에서 미리 차선을 잡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비집고 들어가는 건 분명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시니어 운전자분들은 눈과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끼어들다 보면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추돌을 하거나 옆차와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보험사 자료를 보면 고령 운전자 사고 중 적지 않은 비율이 바로 이런 차선 변경 사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단속 강화는 단순히 벌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억울하게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차선을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만 믿지 마시고 200m 전, 500m 전부터 표지판을 확인하고 미리 차선을 옮겨 두셔야 합니다. 길을 놓쳤다고 해서 억지로 끼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블록 더 돌아가도 유턴을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그게 과태료 몇만 원과 더 큰 사고를 막는 길이지요. 또 혹시 실선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점선 구간에서만 차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도 많은 어르신 운전자분들을 만나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급할 건 없다. 내가 한 번 더 기다리면 모두가 안전하다는 마음으로 운전하시라는 겁니다. 이번 단속 강화는 바로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공감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생활 속 교통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어르신 운전자분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다 같이 안전 운전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지요.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단속 항목은 새치기 유턴입니다. 어르신 운전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상황이지요. 교차로에서 유턴 신호가 켜지고 맨 앞차가 천천히 돌고 있는데 뒤에 있던 차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쑥 나와서 먼저 유턴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좀 빨리 돌면 괜찮겠지 하고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예전에 몇 번은 그런 생각이 스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9월부터는 이런 새치기 유턴도 본격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차만 방해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애매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먼저 유턴하는 것은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고 단정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차가 방향을 잡으려고 핸들을 꺾는 순간 뒷차가 갑자기 앞으로 치고 나가면 앞차 운전자는 크게 놀라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때 뒤에 따라오던 다른 차량까지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요. 순간적인 방해가 사고로 이어지기까지는 단 12초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작년만 해도 한 교차로에서 이런 새치기 유턴 때문에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맨 앞차가 천천히 도는데
뒤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먼저 나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과 부딪혔고 그 여파로 옆 차선에 있던 차들까지 줄줄이 추돌한 것입니다.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 중에는 고령 운전자도 있었는데 반사신경이 늦다 보니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례를 근거로 앞차를 방해하는 순간 무조건 불법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내세웠고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빨리 가면 시간 절약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몇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면 병원비와 보험료, 심지어는 운전면허 정지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지요. 그러니 유턴할 때만큼은 여유 있게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차가 많아 조금 늦더라도 그 몇 분이 결국은 평생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유턴 구간의 표시선입니다. 점선 구간에서만 유턴이 가능하고 실선을 넘나들면서 하는 유턴은 명백한 위반이라는 사실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특히 야간에는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르신 운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밤에는 표시가 희미해서 어디서 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절대 무리해서 돌지 마시고 다음 교차로까지 조금 더 가셨다가 안전하게 유턴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분 늦는 것이 과태료와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세대가 보여주는 운전 문화입니다. 젊은 세대가 보고 배우는 건 사실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의 운전 습관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며 유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교육이 됩니다. 도로 위에서 서로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쌓여야 전체적인 교통 문화도 좋아집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새치기 유턴 단속은 단순히 벌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늦더라도 모두가 안전하다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유턴할 때 이런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잠깐 기다림으로써 내 안전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기다림이 결코 답답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유롭고 당당한 운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 운전자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요? 세 번째 단속 항목은 바로 꼬리물기입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 운전자분들이 이건 내 얘기인데 하고 무릎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꼬리물기는 말 그대로 앞차를 따라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서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 나만 통과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에 따라 들어가지만 결국 앞차가 멈추는 바람에 나도 멈추게 되고 뒤이어 들어온 차들과 함께 교차로를 막아버리게 되는 경우 말이지요. 문제는 이 꼬리물기가 단순히 조금 얌체 같은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차로 중앙에 차가 남아있으면 맞은편 직진 차량이 출발할 수 없게 되고 신호주기가 한번 어긋나면서 교통정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이런 꼬리물기가 반복되면 교차로 전체가 마비되는 건 물론이고 작은 접촉사고가 대형 사고로 번지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전국 883개 교차로를 집중 단속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르신 운전자분들 중에는 나는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신호가 바뀌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사고와 과태료의 원인이 됩니다. 신호가 바뀔 때는 차라리 정지선에서 한 번 더 기다리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호 한 번은 길어야 23분입니다. 그 시간을 참지 못해 억울한 과태료를 내고 더 나아가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건 결코 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어르신이 꼬리물기를 했다가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뒤에 줄줄이 서 있던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해 30분 가까이 정체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고 처리와 과태료, 그리고 주변 운전자들의 원성까지 모두 감수해야 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은 후방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해 교차로에 머물러 있는 차량을 빠짐없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차로 앞쪽만 보던 카메라가 이제는 뒤쪽까지 보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륜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오토바이나 배달용 이륜차들이 꼬리물기를 하며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단속에서는 이 부분도 강력히 잡아낸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나 손주가 배달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다가는 과태료는 물론이고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꼬리물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앞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앞차가 교차로 안에서 정체로 멈춰 있다면 설령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들어가지 말고 정지선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둘째, 이번에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신호는 곧 다시 옵니다. 조급하게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단속과 사고의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 신호등이 잘 안 보이거나 교차로 정체 상황을 늦게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조석에 계신 배우자나 동승자분께 신호 잘 봐줘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실수도 줄고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꼬리물기 단속은 과태료가 보통 5만 원 수준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신호 한 번 더 기다리는 습관만 가져도 억울한 과태료를 막고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두른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진짜 빠른 길이다. 이번 꼬리물기 단속 강화는 바로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속 항목은 조금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비긴급 구급차 단속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운전하시며 가장 많이 배워오신 상식 중 하나가 구급차는 무조건 먼저 보내라이지요.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차량이기에 법보다도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길을 비켜주고 신호가 바뀌었어도 차를 멈추며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구급차가 항상 응급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단순히 환자를 정기 검진에 데려다 주거나 예약된 치료를 위해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도 구급차를 운행합니다. 이런 경우는 응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을 켤 필요도 없고 신호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편의를 위해 또는 업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이렌을 켜고 버스 전용 차로나 교차로를 마음대로 통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런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있었는데 사실은 단순 검진을 위한 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며 달렸습니다. 주변 운전자들은 긴급 환자가 있구나 하고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뒤에 있던 진짜 응급차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작 급한 환자가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9월 집중 단속에서 이런 비긴급 구급차의 위법 운행을 특별히 주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영상 분석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구급차가 실제로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출동 기록, 환자 상태, 응급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쯤 되면 어르신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구급차가 빨리 가는 게 뭐가 문제냐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 구급차가 남용되면 일반 운전자들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저건 또 그냥 가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응급 상황에서도 양보가 늦어지고 결국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은 구급차 단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어르신 운전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건 앞으로는 무조건 사이렌이 울린다고 해서 긴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길을 비켜드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진짜 응급 환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은 구급차 운영기관과 경찰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양보입니다. 다만 구급차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의 취지를 꼭 이해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께서는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몸에 새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길에서 구급차를 만나면 제일 먼저 양보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지요. 이번 단속 강화는 그런 배려심 많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긴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특권 사용을 줄이면 진짜 응급 환자가 있을 때 도로가 더 빨리 열립니다. 결국은 모두가 더 안전해지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뉴스에서 비긴급 구급차 단속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아, 경찰이 또 괜히 까다롭게 구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응급 환자를 위한 길을 터주는 제도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도로 위에서 구급차를 만났을 때도 더욱 적극적으로 양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양보는 언젠가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 강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르신 운전자분들께서도 내가 조심하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번 변화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9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단속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꼬리 물기, AI 드론 단속, 버스 전용 차로, 그리고 비긴급 구급차 단속까지 처음 들으셨을 때는 아이고, 너무 복잡하다, 이제 운전하기 더 힘들어지는구나 하고 걱정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번 단속 강화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습관을 바꾸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 운전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고도 안 내고 늘 조심해서 다니는데 왜 자꾸 단속을 강화하느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막아지는 건 아닙니다. 도로는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고 수많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내 습관 하나, 내 선택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작은 위반까지 철저히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혜택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단속을 벌금 걷기라고 보지 마시고 내 안전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태료 몇만 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특히 시니어 운전자분들은 신체 반응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 강화는 바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비게이션만 믿지 말고 반드시 도로 표지판을 확인하세요. 내비게이션은 편리하지만 모든 단속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차선을 바꿀 때는 최소 200m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급하게 끼어들다 보면 단속은 물론이고 사고로 이어집니다. 셋째, 신호가 애매하면 무조건 정지선에서 기다리세요. 신호 한 번 더 기다리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버스 전용 차로는 절대 잠깐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표지판을 보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를 만났을 때는 여전히 양보하시되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진짜 응급 상황을 위한 길을 지키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 5가지만 오늘부터 지켜도 억울한 과태료는 물론이고 도로 위에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살아오시며 배우신 지혜, 즉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도로에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운전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옆 좌석의 배우자, 뒷좌석의 손주, 그리고 같은 도로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법규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단속 제도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 앵커 김현주는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교통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우리 모두의 안전 문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오늘도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